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8년 국민참여 청렴 콘텐츠 공모전 강연 부문에 지원하게 된 김경한입니다. 네, 이번 주제가 청렴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연 청렴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청렴 했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청렴을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나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문득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청렴은 100마일이다. 100마일? 100마일이 뭐지? 라고 다들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0마일은 여러분들은 흰색 말 한 마리를 100마리라고 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100마일,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속도? 그 속도에 맞는 스포츠카, 빠른 스포츠카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성기 시절 박찬호 선수의 구속이었던 그 100마일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 100마일은 사실 100-1의 줄임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렴은 100-1의 재발견이라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100-1, 왜 청렴을 100-1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100-1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99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게 정답이겠죠. 하지만 100-1이 수학적으로 99는 맞으나 제가 생각하는 청렴에서의 100마일은 100-1은 제로라는 내용에서 나왔습니다. 왜 100-1이 제로일까? 무단횡단이라는 아주 간단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 한 번 한순간의 선택과 생각으로 인해 본인의 목숨을 잃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게 100-1, 즉 한 번의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서 본인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전체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가 얼마나 중요하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다들 아인슈타인이라고 아시나요? 옆에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인물이 아인슈타인인데요. 이 아인슈타인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99% 노력하면 모두가 천재가 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이 말의 의미는 누구나 99%의 노력은 한다. 하지만 그 1%의 영감이 천재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만큼 그 1%, 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 보여줄 수 있는 사례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요. 캠퍼스가 아주 아름다운 저희 학교 전남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오는 도시여가지고 가까이에 영화관이 있는 것도 신기했고요. 근처에 먹을거리가 참 많았다는 것도 제가 대학에 와서 참 좋았던 기억입니다. 타지에서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을 참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했던 다양한 얘기 중에 제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저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장난 삼아도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야,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진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그만큼 나 청렴 결백하다라는 얘기를 요즘도 농담 삼아 많이 하고 납니다. 이 시는 그러한 문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이 시인데 첫째 줄 보시면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게 아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청렴 콘테스트에 가장 어울리는 문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학을 오면서 살았던 그 기숙사에서 저는 내리 4년을 계속 살았습니다. 군대를 제외한 대학교 기간 내내 기숙사를 살았는데요. 그 기숙사에는 아주 다양한 까다로운 입주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어야 했습니다. 휴학을 하면 안 됐고요. 그리고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어야 했고 졸업을 유예한 학생도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수업을 듣는 재학생이어야만 기숙사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졸업을 좀 유예하고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 옆에서 그 일을 조금 도와드리면서 제가 제 할 일과 교수님의 일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도 교수님께 어렵지만 한 가지 부탁을 해야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기숙사를 살아야 하는데 현재 조건이 안 돼서 기숙사를 못 살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이 생활관 기숙사에
지도 교수로서 이 학생이 연구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좀 기숙사를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말을 교수님께서 해주시길 바래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줄 수 있어. 원한다면 해줄게. 근데 말이야. 나는 네가 네 인생에 당당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 미래에 네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과연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너 스스로한테 당당할 수 있는 행동인가를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엄청 창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들한테 장난으로라도 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한참을 좀 창피해하다가 머쓱하며 그 연구실을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난 그랬던 사람이었나. 꼭 그런 사람은 아니었더라고요. 네, 이 사진은 군입대 전 사진이 아니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진입니다.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네, 이때 저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집에서 부모님의 지갑에 처음으로 손을 댔던 때인데요. 아버지께서 장사를 하시다 보니 늘 목돈을 이 서랍에 함에 그냥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격한 이후 저는 몰래 하루에 10,000원씩을 과감하게 빼나가다가 한 석 달 정도 안 들키고 돈을 매일 쓰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이미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쓰고 나서 아버지께서는 그게 거래 대금이었는데 매일 10,000원, 20,000원이 비니까 어머니께 여쭤봤고 어머니는 당연히 저희의 잘못이겠거니 해서 저를 불러 물었습니다. 혹시 아빠가 돈이 없다는데 손에 손 댔니? 라고 했는데 제가 또 그때만 또 청렴결백하게 예! 라고 또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거짓말을 안 보태고 얼굴을 제야 모든 이 신체가 멍이 들 정도로 맞고요.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뭐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흘겨보는 그런 부모님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분노에 가득 찬 어머니의 표정이 아니었고요. 거의 주체할 수 없는 서름과 분노가 한눈에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 모습을 보고 저는 깨달았죠. 아, 내가 정말 못할 짓을 한 거구나. 절대 누군가의 돈에 손을 대선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직장인 회식 사진이 아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15살의 제 사진입니다. 이때는 제가 집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사업이 이 가스를 판매하는 LPG 가스를 판매하는 장사였습니다. 14살 때부터 제가 이 가스 배달을 도왔었는데 들어있는 가스통이 40kg, 빈통이 20kg. 그거를 시골 마을이다 보니 옥상, 뒤뜰, 뭐 산자락,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늘 육체 노동인 이 가스 배달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좀 제가 창피했어요. 왜 농사일에 가스 배달을 하시다 보니까 주름지고 시커멓게 타고 또래 아버지들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여서 제 친구들한테 소개하기도 참 창피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께서 한 가지 더 흠이 있다면 장사를 정말 못하셨다는 겁니다. 이 가스통을 팔다 보면 부수적으로 가스 호스도 팔 수 있고요. 조절기나 가스 레인지도 팔 수가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런 걸 판매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공짜로 줄 바꿔주고 가스 조절기도 그냥 공짜로 바꿔주고 가스 레인지 바꾸겠다는 사람한테도 몇 년 더 쓸 수 있다고 설득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장사 못한다. 가스통만 팔아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먹고 살겠나.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장사도 못했지만 창피했던 저희 아버지를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하소연했습니다. 네.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다니면서 옛날에는 이런 호스로 다 가스를 배달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높아서 저는 이 가스 호스를 판매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장사를 못해? 딱 봐도 뭐 호스나 조절기나 이런 것도 같이 팔아도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판매하라고 있는 상품인데 왜 가스통만 그렇게 부지런히 나르냐. 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부끄럽지 않게 살자. 네. 돈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이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우리에게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살자. 네. 이때의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교수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웠던 순간이 이때 어머님께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웠던 순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덕분에 이렇게 스스로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부모님들과 함께 지금까지 그래도 남들만큼은 성실하고 나름 청렴 결백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고요. 저희 부모님, 저희 이제 누나는 벌써 조카들이 생겨서 또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흔히 이 전체가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저는 청렴이 그러한 행동 하나, 생각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렴이라는 기준의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전공했던 경영학에서 나오는 용어였는데요. 깨진 유리창에 법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이 북적거리는 동네에 똑같은 차량 2대를 둡니다. 하나는 그냥 원래의 기존 차고요. 하나는 그 차 유리창을 살짝 깨트려 놓은 상태로 일주일 후에 다시 보면 기존에 멀쩡하던 차는 그대로 있는데 유리창이 살짝 깨져 있던 차는 그 내부가 다 사람들에게 털려 있다라는 경영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깨진 창문 하나가 전체의 이미지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죠. 즉 제가 말하고자 했던 100마일, 100-1이라는 의미와도 매우 부합하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사소한 하나 그리고 사소한 행동 하나 생각 하나 때문에 본인의 모두를 잃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까지 김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